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질서와 순수성을 추구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 익숙한 사람들과의 유대, 그리고 유사한 배경을 공유한 구성원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다양성의 부재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나약하게 만들었는가를 과거 독일의 과학계부터 오늘날 이민 정책까지 이어지는 깊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1930년대 독일의 괴팅겐 대학은 세계 수학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설적인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시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해낸 인물이었고, 수많은 젊은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후학 양성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힐베르트가 정년 퇴임한 뒤 상황은 급변합니다. 나치 정권은 유대인 교수들과 학자들을 단지 조부모 중 한 명이 유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서 쫓아냈습니다. 괴팅겐 수학과는 단숨에 인재를 잃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았고, 힐베르트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괴팅겐 수학과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틀러가 꿈꿨던 순수한 독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의 불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강력한 산업 기반과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내 미국과 영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의 혁신을 이끌던 이들은 대부분 유대계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쫓겨나 향한 곳은 바로 미국과 영국. 그곳에서 이들은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을 이끌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패권의 주역이 됩니다. 경제학자 파비안 발팅거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추방이 학문 분야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예컨대 괴팅겐 대학 수학과의 경우 60%가 강제로 추방되었지만 화학과는 한 명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자들의 추방이 연구실에 떨어진 폭탄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남긴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말살은 연구 성과뿐 아니라 그들이 양성한 박사과정 학생들, 실험 인프라, 지식 생태계 전체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유대계라고 해서 모두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프리츠 하버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었고 애국심도 강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수직에서 밀려나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버는 살아남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연구를 이어갔고, 그 결과 인공 질소 비료와 염소가스라는 양면적인 발명을 해냅니다. 그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동시에 화학 무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과학사학자 데이비드 보더니스는 말합니다. 유대계 과학자들의 독창성은 그들이 겪은 사회적 차별과 이동성에서 비롯되었다고요. 폴란드, 러시아, 독일 등 여러 문화를 오가며 교육받은 이들은 서로 다른 수학적 전통을 융합하며 새로운 발견을 위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계 과학자들은 관점이 달라서가 아니라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배척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꺾지 못한 교수사회와 맞서야 했고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인 수학자 에미 네터는 여성이라는 이유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학계에서 배척당한 이중의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돌격대 유니폼을 입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괴팅겐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대 대수학과 추상 대수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지금도 회자됩니다. 나치 시대의 광기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한 비하 발언,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 주장 등은 여전히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말합니다.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일수록 경제적으로 더 번성하고 생산성도 높고 임금도 더 높다고요.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낯선 학생이 포함된 팀이 친구끼리만 모인 팀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낯선 존재를 불편해했고 기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은 실제로 기여를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질성과 낯설음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깔끔한 질서와 익숙한 통일성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질서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회복력, 혁신, 생존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분명합니다. 다양성을 두려워할 때 사회는 가장 나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질서를 위한 편견이 아닌 변화를 위한 다양성. 이제는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